안녕하세요, 활기찬 중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게요. 바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이죠. 지연님,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민수님.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인슐린이 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아무리 포도당이 많아도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년이 되면서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열쇠가 있는데 자물쇠가 잘 안 열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혈당이 자꾸 올라가고 췌장은 더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체중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 저장이 활발해지고 특히 복부의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높은 인슐린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을 방해해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어요. 결국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살이 찌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게다가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 분해를 억제해서 살이 더 안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해볼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도 높아지고 지방도 더 잘 쌓이고 배도 계속 고파지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네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와 함께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육은 인슐린의 주요 작용 부위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곳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없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근육이 늘어나면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어요. 걷기,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스쿼트, 푸시업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식후 졸림이 심했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한 후에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운동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가장 높을 때인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사용해서 혈당을 빨리 낮춰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단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빵, 설탕은 피하고 통곡물, 채소,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한데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같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예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음지방이에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불포화 지방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간식적 단식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6대8 간식적 단식이나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공복 상태에서는 지방 연소가 활발해지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복부 지방을 늘리며 수면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충분한 수면, 명상, 깊은 호흡,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필수적이에요. 수면도 중요한가요? 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특히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과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서 과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해볼까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 운동, 식단 조절, 간식적 단식,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 모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영양소가 있을까요? 네, 여러 영양소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부족합니다.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크롬입니다. 크롬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데 브로콜리, 포도, 견과류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이거나 식후 두실한 혈당이 140mg/dL 이상이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 식후 졸림, 갈증 증가, 소변량 증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이 훨씬 쉬워집니다. 인슐린이 정상화되면 지방 연소가 활발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혈당이 안정화되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었네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크게 향상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까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씩 운동하고 식단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점심 드신 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활기찬 중년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